한국의 지원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모래투성이 댐 같은 건 노노해다. 중국인 전문가의 충격적인 발언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기에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케냐의 한 마을에서 삼베르팸 3기의 실적을 자랑하는 중국인 전문가가 한국의 모래댐 계획을 일축한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거대 댐과 1,000만 원의 모래댐, 양국의 지원이 정면으로 대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고압적인 발언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시작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케냐의 물 부족 문제와 두 지원국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의 면한 나라 케냐. 국토의 약 80%가 건조지대이며 만성적인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기와 우기는 각각 약 3개월씩 번갈아 찾아오지만 우기의 비는 스콜 형태로 일시적이고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수원이 없는 마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머리에 무거운 양동이를 이고 편도 5km의 길을 왕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길 위에 강렬한 햇볕과 무게, 몇 번이고 물을 쏟으면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혹독한 매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두 강대국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대의 댐 건설국으로 알려진 중국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9궤의 333기라는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거대 댐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었습니다. 무상 자금 협력에 의한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모래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식 거대댐은 안정적인 급수와 수력 발전을 가져오는 한편, 한국식 모래댐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머지않아 케냐의 대지에서 직접 대치하게 됩니다. 중국 333기의 실적을 자랑하는 전문가의 등장 몇 년 전, 케냐 정부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대의 댐 건설국인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댐 건설수를 자랑하는 댐 수출 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이 9개에서 건설한 댐의 총수는 333기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대형 댐으로 수력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그 절반 이상이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가 26%를 차지합니다. 메콩강 유역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에 걸쳐 중국은 발전량 2.2비의 댐 건설 사업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에 실시된 전력 개발 사업 중 30%를 중국이 맡았습니다. 중국이 건설하는 댐의 80% 이상이 대형 댐으로 2014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1대1로 전략에 의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실적을 배경으로 케냐에 온 중국인 전문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건설해왔다. 333기라는 숫자가 그 증거다.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과 실적에 뒷받침된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중국제 거대댐 완성 몇 년 후, 중국이 건설한 거대댐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케냐 정부는 당초 높은 건설 비용을 우려했지만 중국이 그 건설 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중국의 댐 건설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완성된 댐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의 콘크리트 벽이 강을 막아 거대한 저수지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력 발전 설비도 갖추고 있어 주변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그 규모와 기술력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완공식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안정적인 물과 전기가 들어왔다. 중국님이 만든 댐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멋진 댐은 처음 본다. 이제 매일 물 깃는 노동에서 해방될 거야.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거야. 주민들의 기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국인 전문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댐 건설 기술이다. 333기의 경험과 실적이 있기에 이런 훌륭한 댐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댐에서 흐르는 물은 힘차게 하류로 쏟아져 물레방아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주변 마을에 불이 켜지고 마치 문명의 빛이 비춰진 것 같았습니다. 거대 댐의 위용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중국의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웃 마을 청년이 목격한 압도적인 격차 거대 댐 완공을 축하하는 식전에 우연히 이웃 마을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마우. 물 부족으로 고민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22세의 청년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구경 온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댐이 있다니. 거대한 콘크리트 댐과 물을 가득 채운 저수지. 모든 것이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카마오의 마을에서는 건기가 되면 여성과 아이들이 편도 5km의 길을 걸어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머리에 20kg 이상의 물을 이고 돌아오는 중노동이 매일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밤이 되면 전기로 밝게 비춰집니다. 우리 마을과의 차이는 도대체 뭐지? 식전에서 기뻐하는 주민들을 보며 카마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케냐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의 마음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강한 열등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카마오는 친구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 마을에도 외국에서 댐을 만들어준다고 들었어. 정말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원해준대. 하지만 중국처럼 훌륭한 댐은 아닐지도 몰라. 카마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을에도 구원의 손길이 닿을지도 모른다. 1,000만 원 이하의 한국 지원에 대한 실망. 며칠 후 카마오의 마을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기대로 가슴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처럼 훌륭한 댐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일어나 정중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마을에 모래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1,000만 원 이하로 한국이 전액 무상으로 부담합니다. 주민들은 먼저 건설 비용이 적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중국제 댐은 수백억 원이었는데 왜 1,000만 원 이하일까요? 이 댐은 여러분 스스로 건설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기술 지도와 감독만 합니다. 카마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설한다고? 그건즉 무료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이 다른 곳에서 건설한 모래댐의 사진입니다. 건네받은 자료의 사진을 보고 주민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거기에는 모래에 묻힌 작은 댐이 비치고 있을 뿐 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공사가 중간에 포기된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댐이라고? 카마오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웅장한 저수지와 수력 발전 설비를 떠올리면 이 모래투성이의 작은 구조물은 도저히 댐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걸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마을 사람이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말도 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참여형 건설에 대한 당혹감과 불안, 한국인 기술자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모래댐 건설은 지역 주민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작업은 휴일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카마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중국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하고 주민들은 완성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걸까요? 건설에는 깊이 6m의 굴착이 필요합니다. 삽과 수작업으로 구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로 댐을 만듭니다.
6미터나 되는 깊이를 수작업으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혹독한 중노동을 일하는 틈틈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은 약 3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나이 든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나 다른 일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확실히 힘든 작업이겠지만 완성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이 개선될 것입니다. 한국인 기술자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카마우는 마음속으로 이웃 마을의 거대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시설과 이 수작업의 작은 댐,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웃 마을 같은 댐과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카마우의 질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규모는 다르지만 이 모래댐은 여러분의 마을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모욕, 그때 설명회장의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거대 댐을 건설한 바로 그 중국인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 훌륭한 댐을 만든 인물이 우리 마을에 와준 것입니다. 중국인 전문가는 한국인 기술자가 보여준 모래댐 사진을 힐끗 보더니 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댐 전문가로서 말해주지. 이런 곳에 댐을 만드는 건 논외다.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애초에 강도 없는 이런 곳에 댐을 만들어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작은 댐은 중국의 댐에 비하면 개미처럼 보일 뿐이다. 그는 모래댐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을 보면 모래투성이라 댐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게 보인다. 댐은 보통 물이 고여 있는 법이지. 그런데 모래투성이가 되어 있다니 아무리 봐도 실패작이다. 카마우도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댐은 보통 물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중국인 전문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보는 눈이 있군. 우리 중국은 3기나 되는 댐을 전 세계에 건설해왔다. 그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런 걸 만들어도 돈도 노력도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중국에 댐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댐 건설은 봉사활동이 아니다. 이런 가난한 마을에서는 건설비 같은 건 낼 수 없겠지. 이런 마을에서는 강에서 물이나 깃는 게 현실이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의 냉정한 반론과 결의 중국인 전문가의 모욕적인 발언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인 기술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 그 자체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온화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저희 모래댐은 외형적으로는 중국의 거대 댐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댐이 모래투성이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 기술자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 모래댐은 아프리카의 건조지대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우기에 내린 빗물과 함께 흘러오는 모래를 댐으로 막아 그 모래가 천연 스펀지가 되어 물을 머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전문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래가 스펀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 한국인 기술자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모래 퇴적층은 건기가 되어도 물의 증발을 막고 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래를 30cm에서 50cm만 파내면 깨끗한 물이 솟아나옵니다. 게다가 건설 비용은 1,000만 원 이하, 유지 보수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것은 이 기술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성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마을에도 기술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모래댐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건기를 이겨낼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전문가는 조소를 띠며 회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기술자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청년의 분노와 동료들을 향한 호소 설명회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의 설명은 이해했지만 중국인 전문가의 말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래댐으로 마을의 물 부족이 해결될까요? 카마오는 혼자 마을 중앙 광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는 강에서 물이나 깃는 수밖에 없다. 중국인 전문가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마을은 가난하다. 하지만 그것을 외국인에게 얕보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카마오는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야, 모두 들어봐. 몇몇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국인의 말을 들었어?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잖아. 확실히 화는 났지만 실제로 훌륭한 댐을 만든 건 사실이잖아. 동료 중 한 명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는 얘기가 달라. 우리도 같은 인간이잖아. 왜 얕보여야 하는 건데? 카마오의 목소리는 점점 열기를 띄어갔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모래댐은 작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래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모래투성이 댐 같은 건 본 적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중국인에게 무시당한 채로 끝낼 거야? 카마오의 말에 동료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미터 굴착과 자재 지연 문제. 카마오의 호소에 응해 마을 사람들은 모래댐 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이 시작되자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깊이 6미터의 굴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6미터라고 하면 2층짜리 집 높이에 버금가는 깊이. 그것을 수작업으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팔 필요가 있는 건가? 댐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집안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기의 경류에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남성들이 교대로 삽질을 했습니다. 1미터를 파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는 상황. 땀으로 범벅이 되어 흙을 파내는 작업에 몇 번이고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걸까? 피로에 지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시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재 반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미안한 듯 보고했습니다. 우기가 되면 도로 사정이 나빠져 시멘트나 철근 등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이 마을까지 올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제쯤 자재가 도착하는 거야?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주 정도. 공사 중단에 마을 사람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마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굴착 작업을 계속하는 거야. 마을 사람 60명 총출동의 건설 작업, 그리고 완공 자재 지연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마우의 열정에 감화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이었던 것이 30명, 30명으로 늘어 최종적으로는 60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정년 퇴직한 남성도, 학생들도 폭넓은 연령층이 작업에 가담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카마오의 말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6미터 굴착 작업이 완료되자 다음은 콘크리트 댐 만들기. 한국인 기술자가 정성껏 지도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공정을 배우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은 이렇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철근은 이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기술적인 지도를 받으며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도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마침내 모래댐이 완성됩니다. 외형은 확실히 모래투성이로 중국의 거대 댐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하지만 마을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댐에는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카마우는 감회에 젖어 완성된 모래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드디어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이제 우기가 오면 이 모래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쏜펌프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물 우기가 끝나고 다시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모래댐의 상태를 보러 갔습니다. 예상대로 상류 측에는 대량의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역시 모래투성이잖아. 정말 물 같은 게 나올까? 중국인 전문가의 말이 머리를 스친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기술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쏜펌프를 시험해보세요. 카마우가 조심스럽게 펌프 핸들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공기만 나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펌프 끝에서 힘차게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와, 물이다. 정말 물이 나왔어. 카마우의 환호성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펌프에서 흐르는 물은 투명하고 매우 깨끗해 보였습니다. 이거 마실 수 있는 물인가? 물론입니다. 모래가 여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깨끗한 물입니다. 마을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은 오랜만이야.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차례차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지금까지 마시던 강물과는 전혀 달라. 아이들은 기뻐하며 물을 맞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바로 큰 용기에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km나 걸어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래댐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물은 마을 사람들의 오랜 고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모래댐의 과학적 메커니즘 해설, 마을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자 한국인 기술자가 모래댐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래는 사실 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마오는 흥미로운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래댐은 우기에 대량의 물 흐름을 가진 하천에 건설됩니다. 거센 물살에 의해 운반된 물과 모래를 콘크리트 댐으로 막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모래 퇴적층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댐 상류 쪽에 생긴 이 모래와 물의 퇴적층이야말로 모래댐의 심장부입니다. 모래 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퇴적층의 약 40%가 물입니다. 모래가 천연 스펀지가 되어 대량의 물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래가 물의 증발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보통의 댐처럼 수면이 노출되어 있다면 건기에 강한 햇볕에 계속 증발해 버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래로 덮여 있을 필요가 있었네요. 그리고 모래는 역과제로서도 기능합니다. 오염된 물이 모래층을 통과하면서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펌프에서 나오는 물은 투명하고 잡미가 없었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는 모래를 30cm에서 50cm만 파내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건설 비용은 1,000만 원 이하, 유지 보수도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댐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모래댐은 건조 방언조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생활의 극적인 변화와 건설 기술의 계승 모래댐이 완성된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과 아이들의 부담 경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8시간이나 걸리던 편도 5km의 물 깃는 중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걷지 않아도 돼.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남는 시간은 휴식이나 아이 돌보기, 식량원이 될 과일나무 재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물 깃는 노동에서 해방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모래댐의 물은 음용수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이나 농업용수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소들의 체중이 늘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어.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게 된 가축들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농작물 수확량도 향상되어 마을 전체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건설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성장이었습니다. 카마오를 비롯한 청년들은 모래댐 건설을 통해 귀중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어. 그들은 한국인 기술자에게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인근 마을에서 모래댐 건설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카마오 일행은 현지 건설 회사에 취직하여 현장 감독으로서 공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계승을 통해 케냐 내에서 건설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인에게 지지 않고 정말 다행이었어. 카마오는 충만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제 댐의 문제 발생과 주민 불안 모래댐이 순조롭게 기능하고 있을 무렵 이웃 마을에 중국제 거대 댐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지 몇 년이 지나 댐 표면에 작은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설 시의 작은 결함으로 가볍게 여겨졌지만 균열은 서서히 확대되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일은 없겠지.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문제였습니다. 거대 댐이 대량의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류 마을에서는 강 수위가 현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 물을 상류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 하류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본토의 산샤댐에서 약 1만 곳의 균열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내 10만 기가 넘는 댐의 80% 이상에서 균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댐도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주민들의 불안은 단번에 고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케냐의 댐에서도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자 여러 개의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측은 구조상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밤중에 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민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댐이 붕괴하면 우리 마을은 물에 잠기고 말 거야. 한때 환영했던 거대 댐이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콩강 수위 저하와 환경 파괴의 실태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케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흐르는 메콩강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 수원을 두고 중국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메콩강은 유역 6천만 명의 생활을 지탱하는 귀중한 수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원에 가까운 윈난성에 3기의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 지역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메콩강의 수위가 지난 100년 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가뭄에 대비해 징홍댐의 수량을 절반으로 줄인 데다 같은 시기에 라오스의 사야부리댐도 시험 운전을 시작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역의 어획지대가 광범위하게 말라붙고 어획량도 급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에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게 됐어. 현지 어부들의 비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콩강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계획 중인 댐이 모두 완성되면 메콩강 전체의 어획량이 40%에서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식량 생산지인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공급이 97% 감소하여 농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회유어의 소상도 막혀 생태계 전체가 훼손될 위험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신속한 방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중국 측의 대응은 둔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찬사와 한국식 지원의 재평가, 중국제 댐의 문제가 드러나는 한편 한국의 모래댐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잇따라 한국의 지원 방식을 칭찬했습니다. 중국은 이익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댐의 뒷수습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래댐은 무상 지원으로 확실하게 삶을 지탱하고 있다. 모래가 여과제가 되고 증발을 막는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이것이야말로 적정 기술이다.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작업에 참여하고 기술이 계승되고 있는 점도 훌륭하다. 케냐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중국인에게 지지 않고 모래댐을 만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카마오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서는 지금도 거대댐의 균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리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중국 측은 상대국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투성이 댐에서 만들어진 것은 메마른 대지에 흐르는 희망의 물줄기였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다가서는 지원의 방식을 보여준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전극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의 지원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었던 중국인 전문가였지만 마지막에 웃은 것은 마을 사람들과 한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현지의 지 리티앤 유 마음이었던 것이네요.